여러분 안녕. 오늘은 고구려의 발전과 쇠락, 웅진백제와 사비백제, 신라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정복군주를 뽑으라면 탑3 안에 들어갈 왕이죠. 고담덕 광개토대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강상 광개토 경평한 호태왕. 광개토대왕의 풀네임입니다. 큰아버지 소수림왕의 동생 고구경왕의 아들인 광개토대왕은 즉위하자마자 백제를 공격합니다. 석현성, 관미성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396년에 대대적인 백제 공격을 감행하여 한강 이북의 58개의 성을 점령하고 백제 아신왕의 항복을 이끌어냅니다. 북쪽으로 정복전쟁의 무대를 옮겨 395년 염수로 진출, 거란족 비려를 격파합니다. 또한 398년 숙신을 정벌하여 고구려 동쪽 국경을 확정지었고 400년부터 약 7년여간 후연과 전쟁을 벌였으며 408년 후연과 화친하여 서쪽 국경을 확정합니다. 한편 뇌물왕 시기에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광개토대왕이 왜군 격퇴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으며 왜를 돕던 금관가야를 공격하여 금관가야는 가야연맹의 주도권을 대가야로 넘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고구려가 신라의 내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원인이 되었고 고구려의 내정 간섭으로 18대 실성 마립간이 즉위하는 등 신라는 고구려 천하간에 편입되었습니다. 광개토 대왕 때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뜻의 영락연호를 사용함으로써 고구려는 천하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장수왕이 건립한 광개토 대왕릉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정말 장수하였습니다. 97세까지 살았고요. 재위 기간은 79년 정도입니다. 장수왕은 국내성 귀족 세력의 약화와 한반도 남부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평양 천도를 단행합니다. 백제는 장수왕의 행보에 대응하여 433년 비유왕 때 신라 눌지왕과 나제 동맹을 맺으며 고구려 남하에 대비합니다. 하지만 475년 장수왕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백제 계로왕이 사망하며 백제는 위례성을 상실하고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한강유역 확보를 기념하기 위해 충주 고구려비를 건립하였고 이는 광개토대왕릉비와 더불어 고구려 영토 확장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장수왕은 탁월한 외교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위진남북조 시대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북위와 우호 관계를 맺으며 백제, 신라의 위협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고구려, 북위, 유연, 남조 등이 서로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여 이른바 다원적 동북아 질서를 확립합니다. 백제는 계로왕 전사 이후 한강 유역을 상실하였고 그의 아들 문주왕은 웅진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하지만 혼란한 상황은 계속되며 병관 좌평직에 있던 해구의 반란에 문주왕이 살해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위태로운 백제의 구원투수로 동성왕이 등장합니다. 동성왕은 중국의 남제와 신라의 사신을 보내어 우호 관계를 맺습니다. 더불어 신라 이찬 비지의 딸과 혼인하여 신라와 연대합니다. 이를 혼인동맹이라고 합니다. 동성왕은 말기에 웅진교나 임류각 같은 무리한 토목공사와 여름 홍수, 가뭄, 전염병의 창궐로 민심을 잃었습니다. 동성왕은 좌평 백가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당하며 무령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동성왕 피습의 미스터리는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무령왕은 한성 회복에 국력을 집중합니다. 백제 달솔 우영은 고구려 수곡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후 백제는 고구려와 말갈의 고목성 침략을 방어, 고구려 장수 고로의 침입 격퇴, 가불성, 원산성 방어 등 재위 기간 중 고구려와 계속해서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무령왕은 왕권 강화와 지방 통제력 강화를 위해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하였습니다.
무령왕릉은 왕릉 중 무덤의 주인이 밝혀진 몇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 양나라의 벽돌 무덤 양식을 모방한 것, 무령왕과 무령왕비의 관이 일본산 금송인 것으로 보아 당시 중국 남조, 외나라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령왕의 아들인 성왕은 중앙에 22부 관청을 설치하여 관등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였고 수도의 오부, 지방을 오방 37군 200성으로 나누어 수도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또한 성왕은 방어에는 유리하나 수도로는 적합성이 부족했던 웅진을 떠나 사비로 수도를 옮깁니다. 천도 이후 국호를 남부여로 일시적으로 변경합니다. 한편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한 사실은 양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사절을 그린 양직공도 속에 백제 사신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왕은 불심이 깊은 왕이었습니다. 웅진백제 시절 대통사를 창건하고 불경 번역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성왕은 불교를 통해 왕실의 권위 향상을 꾀했습니다. 또한 성왕은 일본의 노리사치계를 파견하여 백제 불교를 일본에 전파합니다. 성왕은 강력한 왕권과 안정된 민생을 바탕으로 한성백제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신라, 가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가야는 한강 하류, 신라는 중령 이북의 땅을 공격하여 고구려를 몰아냅니다. 그러나 진흥왕은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해버리고 신주를 설치하였습니다. 성왕은 아들 창에게 군사를 주어 신라를 공격하게 합니다. 성왕은 관산성 전투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잠행에 나섰으나 신라군의 기습으로 전사합니다. 관산성 전투의 패배로 백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을 이용하여 국가의 발전을 꾀합니다. 지증왕은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장려하였습니다. 우경 덕분에 농업이 발전하면서 국가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나라의 이름을 신라로 바꾸고 중국식 왕호인 왕을 사용합니다. 경주 근처 시장인 동시를 관할하기 위한 동시전을 설치하였으며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지방에 주를 설치하고 소경을 설치합니다. 지증왕은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말합니다. 이 우산국을 정벌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슬라이드 제목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불교의 버프를 받은 신라 버프응왕은 지증왕에 이어 신라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병부를 설치하였고 이어 율령을 반포해서 공복을 제정하고 관료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등을 설치하여 국정 전반과 귀족회의였던 화백회의를 총괄케 하였습니다. 한편 버풍왕은 강성해진 신라를 표현하고자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왕권 강화를 위해 불교를 공인하였습니다. 버풍왕은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토착 세력인 귀족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종교인 불교를 수용하여 왕 중심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2차 돈은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위해 순교한 인물인데요. 불교를 공인받기 위해 버풍왕을 찾아가 자신이 순교할 계획을 알리고 그대로 시행할 것을 청합니다. 이차도는 수도 경주에 절을 짓겠다고 공사를 한다고 소문을 냈고 이를 반대하는 귀족들이 버풍왕을 찾아와 절 창건이 사실인지에 대해 항의합니다. 버풍왕은 이것이 이차돈 혼자 벌인 일이라고 하면서 이차돈을 체포합니다. 압송된 이차도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 절을 창건하려고 한 것일 뿐이며 이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버풍왕은 분노한 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차돈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잘린 목에서 흰 피가 솟구쳤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으며 꽃비가 내리고 땅이 요동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된 부분이 있었고 뭔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겠죠. 어쨌든 2차 돈의 순교를 바탕으로 공인된 불교는 신라 사회에서 빠르게 정착되어 갔으며 이후 신라 왕실은 권위 향상을 위해 불교를 적극 활용합니다.
이후 더욱 강력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버풍왕은 김해 지역의 맹주, 금관가야를 정복하며 낙동강 하류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진흥왕은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은 신라 24대 왕입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진흥왕은 어머니인 지소 부인의 섭정 기간을 거쳐 18살 때 비로소 친정을 하게 됩니다. 삼국유사 버전의 설명은 바로 밑에 있죠. 진흥왕은 친정 이후 연호를 개국으로 고치면서 영토 확장의 포부를 실현해 나갑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을 틈타 이삽으로 하여금 도살성과 금연성을 점령케 하고 거칠부로 하여금 고구려를 공격해 하여 10개가 넘는 군을 차지합니다. 또한 백제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고 이 지역을 백제로부터 빼앗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관산성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였고 김무력이 성왕을 전사시키며 백제와의 분쟁을 끝냅니다. 이후 대가야를 정복하고 함흥까지 진격하며 신라는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신흥 강자로 부상합니다. 진흥왕은 자신이 정복한 지역을 둘러보며 영토 확장을 기념하여 순수비를 건립합니다. 창녕 척경비, 북한산비, 마운령비, 황초령비를 차례로 건립하며 백성들에게 달라진 신라의 위상을 과시합니다. 한편 단양 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닙니다. 고구려 영토인 적성 지역을 점령한 후 공을 세운 적성 사람들을 표창하고 신라에 충성하면 신라인과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흥왕은 경주, 즉 월성 동쪽에 새로이 궁궐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건축 도중에 황금룡이 나타났고 진흥왕은 계획을 변경해서 그곳에 절을 짓습니다. 그 절이 황룡사입니다. 진흥왕은 황룡사에서 대규모 불교 법회를 개최하여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기원하였습니다. 한편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으며 이 국사는 안타깝게도 현재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진흥왕은 남모, 준정 두 명의 미녀를 선발하여 원하로 선정한 후 두 사람을 따르는 무리 중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원하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준정이 남모를 시기하여 그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원하제도는 폐지됩니다. 이후 소년을 곱게 단장시켜 화랑이라 부르게 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낭도들을 조직하여 무예를 연마하도록 합니다. 이후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여 삼국 통일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활용합니다. 참고로 화랑의 대표는 풍월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구려의 발전과 쇠락, 웅진백제와 사비백제, 신라의 발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일에 쌓여진 철의 왕국, 가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